우리 육군이 가지고 있는 사단 혹은 군단의 무인기를 가지고 군사분계선을 순찰을 해야 얘네들이 뭘 하는지를 속속들이 알 수가 있고,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던 것처럼 그런 돌발 상황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9.19 군사 합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무효화가 됐죠. 정말 그나마라도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이 휴전선 일대에 정찰 비행을 재개를 했죠. 드디어 MDL 이남에 대략 한 5km 정도까지 우리가 공중 정찰 전력을 투입했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MDL 군사분계선에 이제 우리가 정찰기가 투입이 된다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접경 지역에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모레 보고 이걸 꾸준히 정리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뭐가 움직이고 이런 걸 왜 만들고 이런 장비를 왜 들여오고 얘가 여기 있다가 이 부대로 왜 옮겨가고 이런 걸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 얘네들의 군사 전략이 어떻게 됐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육군이 가지고 있는 사단 혹은 군단의 무인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MDL 군사분계선을 순찰을 해야 얘네들이 뭘 하는지를 속속들이 알 수가 있고,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던 것처럼 그런 돌발 상황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평상시에 우리 사단하고 군단급 무인기들이 계속해서 동일 지역을 정찰을 하는 거야. 이러면은 얘네들이 하루하루씩은 뭐 하는지 이게 별 차이가 안 나더라도 그렇게 보름, 한 달, 석 달, 반년, 1년을 쭉 하다 보면, 아, 이것들이 지금 삽질하는 게 이게 보니까 땅굴을 파는 거구나. 아, 이것들이 물을 심는 거구나. 이것들이 농사를 짓는 거 보니까 먹을 게 없구나. 아, 이것들이 비 와가지고 어디가 쓸려 내려갔구나. 가만 보니까 이것들이 올해 흉년이구나. 이것들이 연말에 배가 곪겠구나. 보급차가 오는데 트럭에 실려 있는 게 적은 거 보니까 이것들이 보급이 모자라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군단장, 사단장들이 적정보 분석을 통해서 적을 어떻게 대비하겠다라는 작전과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이거를 못하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못하게 하는 가장 핵심이 우리의 정찰기를 북으로 못 보내게 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일상적인 군사 활동만 했겠냐고, 지난 5년간 안 보이는 동안. 특히 북한이 23일 날 지들 입으로 지상, 해상, 공중에 설정된 완충구역에 무력화를 선포를 해버렸잖아요. 결국은 사실상 9.19 군사 합의를 깨트린 거거든. 이거는 우리가 정말 좋은 거야. 우리는 북한에 정찰 위성을 쏘는 순간 더 이상 9.19 군사 합의를 유지하지 않는다라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쏘고 난 다음에 효력이 정지가 된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뭐 괌기지를 촬영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사실 뭐 촬영할 수도 있지. 차라리 구글 어스로 보는 게 더 정확하게 잘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얘네들이 뭐 정찰 위성을 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거 믿어주자고. 그리고 지금 북한 애들이 지난 5월에 쐈던 거에는 한국산 전자부품이 나왔었죠. 우리가 직접 수출할 리는 없었겠죠. 그 우리 천마호 건졌잖아요. 그 수거된 잔해에서 한국산 장비가 이게 포함된 걸 또 발견해낸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국산인데 하고 보니까 이제 우리 전자부품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전자부품을 북한 새끼들이 어떻게 입수를 했느냐. 이거는 이제 지네들도 정찰 위성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부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서플라이 체인이 원만하지 않다고 전력 물자를 통제해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찰 위성 같은 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위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들을 일일이 다 걔들이 다 조달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걸 밀수했을 걸 아니에요. 아, 이것들이 또 밀수 같은 거 끝내주잖아.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 찾아가지고 보니까 우리 전자제품 부품이 들어있는 거야. 이거 동창리에서 쐈던 거잖아요. 어청도 200km인가 서쪽에서 그걸 발견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바늘을 찾는 우리 해군의 능력을 최고로 여깁니다. 진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제 만리경위로에서 그거를 이제 찾아냈잖아요. 그 부품 같은 거 북한이 썼다라는 거는 우리가 왜 찾아내야 되냐면, 이게 어떤 루트로 북한에 들어가고 얘네들이 이걸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를 알아야 얘들의 위성의 수준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우위에 있잖아요. 위성 이걸 보고 얘네들이 뭘 썼나, 이게 러시아 부품인지 뭐 외국 부품인지를 봐야, 중국 건지를 봐야 이것들이 어떤 수준으로 위성을 만들고
이것이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감시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런 능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북한 난리 났잖아요. 이번에 3차로 발사했는데 성공을 하니까 김정은이가 막 난리 났잖아요. 대대적으로 지금 자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 위성이 올라가면 동해하고 서해, 남해에 미국 자산이 뭐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항공모함이 진짜로 한반도에 왔는지 안 왔는지, 그 다음에 미국의 이지스함이 한반도 근처에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얘네들은 이게 되게 궁금한 거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우리 한미연합훈련만 하면 땅굴로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 우리 항공모함이 부산에 와 있다라는 거 뉴스에 나오면 김정은이 쑥 들어가서 아무 일도 안 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아니 F-35C 항공모함에서 떴는지 안 떴는지도 모르잖아. 그게 은밀하게 가가지고 김정은 숙소에 저녁에 빵 때리고 올지 그걸 누가 알아.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겁이 나니까 지하 벙커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항공모함 왔을 때마다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다양한 군사 자산과 국가 자산들을 앞으로 어떻게 적의 탐지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얘네들은 서브미터급 위성을 개발할 자체 기술은 없을 것이다. 서브미터가 뭐냐면 이 서브미터, 1미터 미만 초정밀 촬영, 초정밀 분석을 할 수 있는 위성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 국정원이라든지 ADD와 같은 우리 국가기관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날씨 맑을 때 1m, 1m로만 해도 일단 전차, 보병 전투 장갑차, 현무 미사일, 방공포, 패트리어트 미사일, 뭐 천궁 이런 거는요 1m, 1m 그게 안 되더라도 대충의 그 특이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충 그 위치가 있잖아요. 아 어느 위치에 있는 요 사진이면 요건 천궁이다. 어제까지 천궁이 여기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 있네. 얘네들 전기훈련 갔네. 이렇게 우리도 적의 위성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의 위성 수준이 너무 낮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너무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성이 이제 발사가 성공을 했고 북미 방공사령부 미국 노라드에서 얘네들이 그걸 인정을 했잖아요. 고유 이름까지 하고 지금 서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루에 이 한반도 상공을 한 두세 번을 통과를 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얘네 위성이 오는 시간만큼은 우리의 전략 자산들의 이동을 제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군도 전략 자산들의 이동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밤에만 움직였어. 밤에만. 지금은 이제 밤에도 우리가 얘네들의 감시의 범위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북한 위성을 타격할 방법이, 아니 타격을 할 수가 있죠. 북한 위성을 타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우주 협약 때문에 위성을 우리가 임의로 타격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났을 때는 그 타격을 할지 모르겠지만 평상시에는 그걸 할 수가 없죠. 다만 전시라든지 뭐 실제 북한하고 우리가 전쟁이 났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그때는 깨부셔야지. 그때는 또 우리가 가만두어서는 안 되죠. 당연히 뭐 깨부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북한이 이제 이번에 성공을 했으니까 내부적으로는 마치 뭐 대단한 거 성공을 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민심을, 인민의 마음을 끌어모으겠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몇 번의 실패를 거쳐서 이번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추가로 위성을 더 발사하자라고 하면서 인민들, 우매한 인민들한테 야 이거 총 매진해서 우리가 뭔가를 앞으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하면 야 한국을 앞서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한국을 앞서자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독자 정찰위성 사업인 425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달 말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아마 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좌빨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북한은 스스로가 미사일을 쐈는데 우리는 뭐 미국에 가서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로켓 빌려서 쏘냐, 우리는 뭐 위성인데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데 그게 싸거든. 우리가 여러분 나로에서 우리가 직접 쏘는 게 비싸. 이 위성들은요 여러 개를 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돈이 비싸. 그러니까 미국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걔네들 쏠 때 그냥 같이 쏴가지고 이게 뭐냐면 걔네들도 위성을 쏘아 올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 좀 공실이 생겨. 그러니까 야 어차피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 가는데 5인승 차인데 3명 탔는데 2명 비어. 야 너 갈래? 나 갈래. 그러면 야 원래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름값이 10만 원인데 너네 그냥 둘이 타니까 5만 원만 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좋지. 어차피 쏘아 올릴 건데 한국 거 그냥 돈 좀 받고 쏴주고 서로 좋은 거야. 그래서 싸다고. 값이 싸서 미국
미국의 로켓에다가 실어서 올리는 거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북한은 왜 무슨 뭐 자강, 주권 뭐 이런 거냐? 북한 애들은 다른 애들이 안 쏴주거든. 왜? 제재를 받으니까. 북한 위성을 이게 쏴주고 그러면 제재를 받으니까 그게 이제 유엔 안보리 위반이고 하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북한 애들은 자체적으로 쏘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쏘면서 얘들이 어떤 기술을 얻어갑니까? 그렇죠. ICBM 기술을 얻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주발사체가 ICBM하고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냥 ICBM을 똑바로 올리면 우주발사체고 요거를 다시 제 궤도로 진입시켜가지고서 떨어뜨리게 하면 그게 이제 ICB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 애들은 이제 위성이 올려졌으니까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지금은 서브미터, 그러니까 1m, 1m보다 안 되는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웃을 게 아니라 얘들은 이제부터는 위성을 한번 궤도에 올렸으니까 다음부터는 위성의 리졸루션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할 거 아니에요. 인민이 굶어 죽건 뭐 어쩌건 상관없이 군사적인 행보를 가겠다라는 게 저 독재국가의 행위잖아요. 그리고 지금 괌 위성기지도 찍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괌이라는 거야. 자기네들이. 그래서 괌을 찍었다. 야, 우리 괌 볼 수 있어. 왜? 유사시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 괌에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증원 전력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괌 찍었다는 거 뭐야? 우리 ICBM으로 IRBM으로 우리 괌 때릴 수 있다? 괌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자꾸 위협을 주는 거야. 걔네들의 리졸루션이 서브미터가 안 되더라도 주요 전략 B2 비행기라든지 천궁, 그다음에 패트리어트, 우리의 지대지 전략 미사일 이런 거는 아무리 이게 해상도가 흐려도 대충 볼 수가 있거든. 그거를 가지고 애들도 미사일 그럼 여기다 쏠까 여기다 쏠까 이 능력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 트럭인지 탱크인지 이런 것만 구별을 해도 쟤들은 그동안에 이걸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을 분석하는 능력만 있어도 이것만으로도 애들은 잘한 거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